집값은 올라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적당한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올라야 돼요. 오늘 주제는 월간 냉철 12월 편입니다. 그 슈퍼개미 분들이 이번에 네.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매일경제신문이에요. 이제 투자의 이름 세기인 이제 동학개미 하면서 3년 이상 동행할 기업 담아라 여기 하면서 S플러스 강방치 회장님, 여기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 슈퍼개미 김정한 형님, 개영님 여기 나오셨는데 이분들 간점을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고 냉철님은 근데 왜 냉철이 여기 없어요? 슈퍼개미가 아니니까 그렇지. 여기는 여기 냉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아유, 나는 그냥 유튜버예요. 저는 이제 유튜버지. 네. 유튜버 중에 주식을 좀 잘하는 친구. 여기 직구주식 한번 할게요. 네. 여기 이제 강방채 회장님, 박영욱 대표님, 김재관 형님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맹철 형님이 친분 말고 가장 이 투자 철학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다 좋은데, 다 좋아. 일단 다 좋아. 전제 조건은. 아니, 다 제일- 좋지 않아요. 누가 다 좋대. 왜 그런 전제력 깔아. 난 박영욱 대표님. 박영욱 대표님. 나 인사 한번 드린 거 말고는 없는데 야. 박영욱 대표님. 그리고 우리 그 강반철 회장님은 회장님 기업가고 네. 우리 강반철 회장님은 이제 기업가시고 좀 달라요. 주식쟁이들의 결로 봤을 때. 근데 순수하게 주식 투자는 또 우리 그 박영욱 대표님이고 그리고 박영욱 대표님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저도 보면서 배운 것들. 뭔데요? 근성. 근성. 박영욱 대표님 주식 사가지고 사자마자 오른 거 그게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끝장을 봐요. 그렇게 해서 자산이 그렇게 늘어나신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 자체도 본인한테 가장 큰 장점이라든지 큰 돈에 대한 거는 아마 근성이라고 하실 거예요. 왜 슈퍼개미 김정한 형님은 코멘트 안 해주세요? 저 형님 나랑 제일 친하죠. 나랑 제일 친한데 세 분 중에서는 친해요. 그죠. 세 분 중에는 친한데 철학이 좀 안 맞나 봐요. 스타일이 저 형님은 좀 핫한 걸 좋아해요. 핫한 걸 좋아하고 난 좀 뜨거운 분이시죠. 지루한 거를 하고 형님 좀 집중 집중 좋아해요. 투자. 좀 이게 좀 다르죠. 여기 약간 백화점. 우린 백화점. 저긴 하이마트. 가면 전자제품밖에 없어. 아니 근데 나는 저 형님 잘한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버시고 했는데 그 스타일이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렇죠. 슈퍼개미 김정한 형님 사랑합니다. 네. 자, 어쨌든 슈퍼개미 분들께서 네. 그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냉철님 생각이 궁금한데 네. 슈퍼개미 김정한님은 네. 기업들의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네. 현재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한 배 수준에 그쳐 있고 환율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를 볼 때 코스피는 최고 3,500까지도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한테 전화 통화할 때는 4,000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코멘트 살짝 농담처럼 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주 좀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공감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은 제가 강남 아파트 보잖아요. 네. PR이 20배 넘어가면서 이거는 좀 비싼데 수준인데 국내 기업들은 보면 여기서 몇몇 기업들이 더블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이상하고 막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진 않아요. 회사의 가격은 보통 사람들이 회사의 가격들을 잘 몰라요. 집 가격은 보면 알아. 내가 월급이 이만큼인데 집 가격이 저래? 으악 이게 된다. 그렇죠. 근데 회사 가격은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내가 한 주 사는 한 주의 가격만 생각하지 시가총액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의 가격은 시가총액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비싸다 싸다 감안을 못 하는데 여기서 EPS가 좀 더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퍼 리레이팅 각 회사를 보는 우리가 저 회사 내가 퍼 얼마면 사겠어 하는 걸 조금만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서 3,000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넘어갈 수 있다? 네,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야, 주식 농부 박영옥 네. 스마트 인컴 대표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치가 여전히 낮게 매겨져 있다. 가치 대비 싼 기업이 너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시장 가치를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볼 때 한국 주식은 대만,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30% 이상 저평가됐다. 박 대표님 역시 내년 코스피에 3,000 이상 갈 것으로 내다본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분의 에비타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회사들이 보면은
예를 들면은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뛰어난데도 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뭐 15배 받는데 우리는 10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이게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게 다우에 상장됐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에 대한 비효율적 그리고 주주환원 가치가 주된 이유라고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왔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된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돈이 몰려와서 우선은 지금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버블이 왔을 때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가 할인해야 되는 뭐 주주 가치 환원이 안 되고 아직 자본주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인드도 안 돼서 금융 문맥이 많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의 힘으로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미국보다 할인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슈팅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언제나 2017년도에 바이오 기업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밸류예요, 최고 밸류. 훨씬 더 경쟁력이 뛰어나고 파이프라인 강력한 걸 가지고 있는 뭐 암젠 뭐 이런 데를 보면 제가 그거 보고 뭐 암젠이나 뭐 길리어드, 머크나 파이저 이런 메이저 바이오를 연구하는 회사에서부터 그 뭐 그냥 원드럭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봐도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그것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1상, 2상, 3상, 전임상에서부터 그걸 가치를 평가하는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값어치가 있는데 그 바이오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그 물질의 시장성을 이제 시장성에다가 뭘로 적용을 하냐면 성공 가능성. 그래서 2상, 그 3상 올라갈 때마다 그 확률이 이거를 갖다 상품화돼서 회사가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의 시장성, 얘네의 경쟁력, 그리고 성공 가능성들을 믹싱을 해요. 그거를 넣어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 가격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를 했을 때 계산법이 있어요. 그 계산법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신라젠 같은 회사들이 나왔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것들도 나왔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서 또 위에서 잡아가지고 재산이 탕진되면서 역시 주식은 안 된다더라 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쏠렸다 하면은 좀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약점은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이제는 주식이다. 주식이 지금 대유행을 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요새 좀 보여요. 요새 그런 대유행의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사람들이 한 화면을 전 국민이 네이버 맨 앞에 있는 한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가 유행하면 다 그거 봐요. 그래서 다 그 얘기만 해. 요새 사람들 회사 가면 다 주식 얘기하고 미용실에서 주식 얘기하고 오늘 우리 와이프가 피부 관리하러 왔는데 옆에 아줌마가 오전에는 못 나온대. 피부 관리 못 한대.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옆에한테 주식 뭐를 추천하고 있대. 이거 좀 해보시고 처음에는 초보시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해보세요. 저는 하루에 50만 원 벌고 있습니다.를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주식 얘기를. 아주머니하고 그 피부에서 그 관리해 주시는 분하고 얘기하더래. 지금 이제 슬슬 유행이 근데 오고 있죠. 이게 약간 좀 데자뷰 되는 게 네.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이제 뭐 그런 일화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방 거기 하시는 분께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거 보고 그 전문가가 주식을 다 이제 고점이구나, 버블이구나,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냥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거는 제가 뭐 썰이고, 네. 그 전문가, 그거만 보고 팔았다 그러면 그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무당인 거고, 무슨 그걸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해요. 가격이 어느 정도 과열된 구간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의 이제 광기 같은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출구, 춤을 출 때 이제 출구를 조금씩 가야지. 왜냐면 가장 핫할 때 거기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아니, 나이트에 사람이 없고 인기가 없는데 거기서 폭력 사건이 불이 나고 하겠어요? 안 일어나. 그런 거 혹시 사람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거기서 불 나고 그러면 혼자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뭔가 사건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은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추라니까. 아니 말은 되면 좋은데 네. 출구 근처에서 춤을 추는 주식은 뭐 온 거예요?
우선은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네. 조금씩 채권으로 옮겨야죠. 채권으로. 채권으로. 채권으로 옮겨야죠. 달러 채권. 네. 달러.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 근데 달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네. 지난 3월 19일에 원 달러가 1,280원이었는데 네. 지금 12월 17일 기준으로 1,093원까지 네. 거의 한 200원이 떨어졌어요. 1080 얼마까지도 빠졌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환율 좀 형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잠깐 올랐는데 네. 당분간은 약세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하루아침에 이렇지 않아요.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떨어지는 추세가. 근데 우리나라가 1,200원 이상일 때는 굉장히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때 겁주는 유튜버들이 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고점에서 달러 매수가 엄청 일어났어요. 개미들이. 뭐 건물 팔아서 달러 산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환차손에다가 그동안 지금 자산 상승까지 역인플레이션 맞으면서 완전히 망했죠. 그런 투자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는 좀 더 약세가 길게 볼 거로 생각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달러를 좀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이렇게 근데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시 또 위기가 와서 달러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화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수출 경쟁력이 생겨요. 이게 일종의 생태계랑 똑같아요. 생태계가 토끼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토끼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호랑이가 막 늘어나요.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뭐 이런 게 늘어나요. 토끼가 또 줄어들어. 근데 토끼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우가 또 굶어서 죽어서 여우가 줄어들어요. 여우가 또 줄어들으니까 또 토끼들이 살만하잖아요. 그럼 토끼가 늘어나는 이게 화는 그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겁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까막눈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왠지 불안하고 뭐 어디서 뭐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 거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삼성의 경쟁력,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자체에 대한 그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그걸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덥석 문 거지. 야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달러 사야겠구나. 그거 사다 이제 망한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야, 근데 요즘 뭐 인문학책 보세요? 야, 요즘 표현들이 아주 원래 좋아지고 있네요. 아니요, 원래 저는 이제 투자의 베이스가 인문학이에요. 베이스가 인문학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얘기해주면 정말로 이 자본 생태계는 게 자연의 법칙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 투자 실력이 초기 나를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못 느끼겠어요? 좀 더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죠. 있죠. 냉철 외에도 또 엄청 많은 분들 만나니까 사실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운데 제가 좀 지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솔직히 나를 떠나 있어서 그 중간 그렇죠. 기간을 잘 몰랐는데 이게 또 이 시청에 모를 수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 이 냉철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리딩방이 아닌 이제 무료로 하시는 거니까 지인들만 제가 그 텔방에 드디어 다시 힘들게 들어갔어. 힘들게가 아니고 그냥 본인 나갈 일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는 왜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런 판단하고 왜 저럴까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은 별로 넣어주기는 싫긴 했는데 또 그냥 뭐 본인이 느낀 게 있겠지를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안 터지네? 이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야, 기가 막히게 다 안 터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안전하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나단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또 본인이 밖에 나가서 해봐야 고마움을 알아. 그 불안에 떨면서 물렸다. 성공하는 건 이상하게 터질 때 또 오지게 터지고 뭐가 다 터지고. 불안에 떨어서 이제 외양간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무서웠어 세상이. 그래, 해보면 알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소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면 여기 오면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김 작가님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죠 아직은. 아직 안 보일 거예요. 아직 저는 이제 저랩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자, 달러 얘기 다시 돌아와서 안 그래도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 발언과 미국 경기 부양책이 낙관록체 부각하기에 따른 위험 선호 분위기 합동돼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하고 근데 계속 하락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요. 점점점 또 많이 하락하면 미국의 경쟁력은 또 세지고 우리는
이제 미국의 물건은 싸게 가져오지만 우리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죠. 그러면 반대 카운터가 일어납니다. 다른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달러 베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네. 조금 더 떨어진 걸 기다렸다가 저는 우선은 그거보다도 여기가 좋아요. 지금은. 주식이 가장 뭐냐면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한 걸 생각해서 어디다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중요한 과목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중요한 과목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다음 좀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한 6개월 전부터는 한국 시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미국 시장은 우선은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부동산 얘기 한번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가 10억 2천만 원. 국민은행에서 2020년 11월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 그 평균 아파트가 2018년도만 해도 한 7억 정도였어요. 지금 평균 아파트가 2년 만에 한 3억 정도 오른 거죠.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은 좋겠지만 또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 박탈감 느낄 수 있고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이제 들어온 초년생들분들이 집을 살 때는 사실 집을 도저히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안 좋게 보긴 하거든요. 저는 궁금해. 그냥 제가 집이 없어서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주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가는요? 네. 주식은 고작 해봤자 대한민국 600만, 700만 정도 하잖아요. 그럼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집은 다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일단 냉철님 입장에서 맞는지를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집가 상승이 좀 가파르죠. 근데 모든 이 제품은 주식시장하고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매수세는 지금 많은데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없어요. 사실 매도세가 더 세면 집값은 떨어져요. 근데 팔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근데 우선은 집값이 오르는 게 좋냐 나쁜 게 떨어지는 게 좋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 다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집값이 가장 바람직한 거는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왜 집값이 오르면 뭐 거기서 뭐가 나와 좋은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집 가격이 오르면은 재건축 사업도 그렇고 그 시행 사업은 부동산 가격, 집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집 가격이 오르잖아요. 집 가격이 오르면 그 사업성이 나옵니다. 시행 사업성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죠. 재개발, 재건축하기도 하고 신규로 분양을 하기도 해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일자리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파생된 일자리가 나오고 돈이 돌죠. 그 돈이 또 시장에서 뭐 부동산 복비로 흘러가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아가면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건 있잖아요.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사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지금 나가서 우선은 월급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시행 사업이 일어나고 재개발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가지고 제품을 사고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수 기업들의 또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고 그 회사에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또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수출하고 뭐 내수하는 기업들이 월급이 올랐죠. 월급이 생긴 돈으로 뭘 하냐면 또 집을 사요. 집을 사면 집값이 또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또 시행 사업이 나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은 무조건 오르면 안 돼. 떨어뜨려야 돼. 망가뜨려야 된다는 거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특정 지역 집은 너무 싸고 특정 지역은 너무 비싸고 지금 제가 볼 때 사회 초년생들 이제 집 사기 어렵다고 실제로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진 거지 경기도 외곽 최근에 올랐던 거지 최근에 올랐어도 봐도 예를 들어 요새 인천에 거래량이 많은데 서울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인천에 집을 사는 거예요. 인천, 부천, 파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25평 아파트에 사회 초년생들이 살만한 아파트들이 3억 이하 아파트들이 널려 있어요. 3억. 근데 그 아파트들이 막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신형 아파트. 이제 그 4세대 아파트라 그러는데 열 공쪽이 들어가 있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정말 그냥 새 아파트, 요새 짓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은 지 10년 이내 것들이 3억 언더 집들이 있어요. 아, 지금 있어요? 있어요. 3억 언더리 있습니다. 오. 지금 바로 찍어서 아, 진짜 보여주세요. 있구나. 그럼요. 저 가고 싶다. 우선 영종도 한번 볼까요? 영종도. 저요. 자, 여기서 거리상으로는 한 30분 거리 돼요. 네. 그렇죠? 맞죠? 맞아. 예. 차 안 막힐 때 기준. 차 안 막힐 때 기준. 뭐 어쨌든 뭐 차 막혀도 아무리 막혀도 뭐 1시간 안에는 가죠. 그렇죠. 예. 영종도 있네요. 영종도. 그거 한번 아파트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천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평당 1,000만 원 초반이잖아요. 야, 그죠? 가격이 착하네. 착하다니까. 근데 사회 초년생들이 부부가 연봉 받으면 요새 어느 정도 부부 합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6천, 7천은 되겠죠? 7천? 그렇죠. 합산하면 뭐 7천 정도 되겠지. 두 분 다 같이 일하면 6, 7천 그러면 되죠. 대출 끼고 사면 한 몇 년만 일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뭐 가혹하지 않았지. 해외에 비하면은 되게 저거한 편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보신 분이 영종도가 너무 멀다. 지금 파주 이런 데마다 1,200만, 그죠? 1,000만 원 초반대 집들 많이 있죠. 파주 운정 보고 있어요. 여기 신도시예요, 신도시. 자, 김포 가볼까요, 김포? 너무 멀다. 그래서 보는 분 얘기해봐요. 네. 김포는 그래도 좀 가깝지. 김포는 가깝죠. 김포도 보면은 1,300만 있죠. 이런 거 있죠. 이거 오래 안 됐어요. 우미린 아파트네. 김포에 여기 보면은. 근데 너무 멀어서 싫다. 나는 강남 살아야겠다. 그건 아니지, 솔직히. 그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강남구만 비싸다고 저는 사람들이 강남 얘기할 때 좀 약간 싱크가 안 맞는 게 저는 안 맞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비싼 한 구 정도는 있어야지, 대한민국도. 그럼요. 봐요. 살만하죠?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못 살 가격이에요. 여기도 봐봐요. 1,000만 원. 그쵸? 1,000만 원 초반대 널렸죠. 김포에. 널렸죠. 인천인가요? 여기가 검단, 독종역. 여기가 검단이니까. 검단이 인천인가? 인천이네. 인천시 서구. 서구. 이래요. 1,000만 원. 선. 근데 나는 차에 소년생인데 강남 살아야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걔가 이상한 거잖아. 그건 이상한 거지. 걔가 이상한 건데. 이상해. 봐요. 지금 이게 집값이 범접 못할 거예요. 지금 집값의 문제는 왜곡돼 있어요. 너무 중심의 가격하고 외곡 가격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그게 사실은 좀 왜곡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역할이 많이 큰데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오르는 건 좋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야 경제가 도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건설 산업이 그냥 초토화되고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수는 안 돌아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 케이스 가지가 없어요. 집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 딱 한 군데만 가서 와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으면 시청자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 와주세요. 그거 가지고 와주세요. 문제가죠. 어쨌든 집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서울은 좀 최근에 이렇게 오르긴 했잖아요. 눌렀다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저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책이 많이 왜곡을 시켰는데 눌렸다가 갑자기 팍 트는 것도 있잖아요. 팍 틀어 저는 20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전까지 저는 무주택자였어요. 2014년도에 그 전에 집 살 돈이 있었는데 일부러 기다렸어요. 때가 오기를 기다려서. 저점이 기다렸다는 얘기인가요? 저점이 2012년도에 마련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사기 좋은 때. 지금은 그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2014년이어서 왜냐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또 나는 또 그 돈이 주식에서 또 굴러야 되잖아요. 그걸 타이밍을 내가 계산해서 산 건데 2016년도부터 분양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 건설사들, 좀 알짜 건설사들, 좀 내실 있는 기업들이 대그룹으로 막 성장을 해요. 반도건설, 호반건설, IS동소, 동원개발 그러면서 건설도 올라가고 건설사들에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의 내수가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그 평균값을 좀 쳐야 돼요. 그동안 2009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9년, 10년, 11, 12, 12, 14, 14까지 12년에 사실 바텀을 치고 12년부터 행보기간이었어요. 12년부터 14 항보하고 2014년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2016년도, 17년도가 그래도 분양 경기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수를 커버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내수가 어려운 거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시행시공 많이 일어나면 한 큐 해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일어나야 또 내수 주가들도 오르고 또 그게 집값도 오르고. 그 집값은 오르면 나빠. 빚은 나빠. 이런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집값이 올라서 월급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많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사회 갈등 일으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집값은 올라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그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적당한 게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올라야 돼요. 네. 뭐 그러면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향후는 좀 그래도 주춤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좋을 수 있겠네요. 서울 특정 지역은 제가 봐도 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간으로 좀 어느 정도 행보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보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지방 규제 한동안 이제 좀 서울 쪽이 쉬다가 그래서 외곽 쪽에 뭐 파주나 뭐 안 가던 데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제 발표 났어요. 딱 거기 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거든요. 맞아요. 네. 대구 이번에도 달서구도 뭐 묶였죠. 규제주기 묶였어. 그래서 이제 전국이 다 규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강남에 관심을 가지게 되긴 하는데 저는 하여간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물어봐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러면은 급격하게 오르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간의 그 광기란 건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오르면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장에서 제일 좀 안타깝고 무서운 거는 어쨌든 냉철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 있다면 모든 어쨌든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오른 거에 대해서 해지를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 상대적 자산 격차가 와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앞단에 단추를 예쁘게 껴놓으면 뒷 단추들이 맞을 확률이 높은데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곤란해지고 안 끼면은 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들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집 사기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려웠고, 그렇죠. 그리고 다 바른 길 안 간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또 자연의 법칙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욕하고 정보 타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돈 놓은 게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불렸잖아요. 주식쟁이들 중에 재산 막 100억 넘어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네. 주식 한 분은 특히 이 주식을 굴릴 수 있는 게 얼마인데 하면서 안 투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